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이고요. 자, 정규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일단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오늘 정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 좀 이상한 흐름이 한번 나왔죠. 자, 갑자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빼버리니까 주주님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시초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넥스트 트레이드장 이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금 하루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자, 이 단순한 해프닝이 없었더라도 오늘 이 10% 가량 하락을 하면서 현재가 15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1조 8천억이 나왔고,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조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이 비차익 프로그램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을 한 번에 사고 파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같이 나오면서 더욱 매도세가 짙어졌어요. 자, 근데 이러한 흐름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현재 이 외인들이 이 선물 쪽에서 롱 포지션, 즉 상방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점을 한번 더 찍은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이 하락이 끝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내일 장초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지금 당장 이 물량을 던질까 말까 하는 이러한 고민은 접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이 기업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엄청난 저점 상태이고, 현재 이 코스피 또한 이익률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예요. 한마디로 이 외부적인 요인이 안정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관점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왜 이러한 하락을 맞았는지, 그리고 이 외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이 하이닉스의 앞으로 주가 흐름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흐름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하이닉스 화이팅 또는 황프로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 주주님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샌디스크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죠. 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 낸드의 업황이 이제 꺾이는지 아닌지 하는 우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낸드를 만드는 회사 또 어디가 있죠? 삼성이랑 하이닉스예요. 그럼 샌디스크가 맡고 있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같이 연자제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성도 같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눌리면서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고, 이 하락이 더 깊어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 외에도 이 외국계 리포트들이 영향을 추가적으로 주긴 했는데, 엔비디아 제품에 이 HBM이 적게 들어간다는 뉴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 납품 계약을 낮은 가격에 진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하락에 추가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러한 뉴스들은 이미 한번 나왔던 뉴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은 크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러한 10%가 넘는 하락을 주도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건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하이닉스 자회사 이 솔리다임을 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 이슈가 오늘 하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상장하는 게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슈 자체가 이 시장 투심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중복 상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하이닉스의 모든 면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하이닉스에서 이 스만 따로 빼서 상장을 시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하이닉까지만 남고 이 스에 대한 부분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 이 하이닉스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장마감 직전에 내일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 시장 동향을 보시게 되면 개인 쪽에서 지금 이 4조 가까이 순 매수를 했고, 이 외인 쪽에서 이 4조를 그대로 던지는 흐름이었지만, 이 장막판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선물 쪽에서 장 마감 직전에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4천억을 늘렸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4천억을 늘렸고, 자 이번 주 이 상방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던 움직임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외인들의 장중 선물 포지션 흐름인데, 이 장중에는 별 움직임이 없지만 장 마감 직전에 보면 어때요? 자 급격하게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늘려놓은 이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예상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단기적인이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자 왜냐면 지금 이 외인들은요, 오늘은 이 선물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 옵션 쪽을 보게 됐을 때 이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추가적으로 키운 게 포착이 됐습니다. 즉 이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자, 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제는 5조 원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자, 648, 자, 6조 4천억으로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자, 금요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금요일은요, 주말을 앞두고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외인과 기관들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일이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금요일 저녁에는 이 고용지표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어제 발표했던 이 ADP 비농업 지표가 하회를 하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발표하는 이 메인 고용 지표도 하회를 하면서 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고용 지표가 하회를 하게 되면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지난달 고용 지표 발표 때를 봤을 때 자 이때가 지난달에 있었던 고용지표 발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결과가 잘 나와주면서 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지표 발표가 예정되었던 날들 자 모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달 고용지표 발표 때와 흐름과 자 어제 오늘 이 흐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비슷하죠. 자 지난달은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지금은 이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서 자 하락폭이 좀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초에 자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자 하락폭이 커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음 주는 돼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은요, 내일 저녁에 이 메인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하는 움직임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자, 이 유가가 더 안정을 찾으면서 이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지금 보이시는 이 검정색 선, 이 하락 채널 상단 부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자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자 그리고 스탁론, 자 추가적으로 이 CFD 강제 청산, 즉 이 반대 매매로 인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한마디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 저점이 잡힐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 자 주인들 대응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장중 흐름에 있어서 자 실시간 수급과 호가창 체결 강도를 보면서 이 저점에 대한 신호를 잡고 자 최대한 이 분할 매수를 하는 이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다 체크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드렸죠.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당장 내일 장중에 급락이 나오게 됐을 때 자 우리가 분할 매수를 가져가 볼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이나 저점이 찍히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가격 구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까지 삼성전자나 이 SK 하이닉스의 흐름들 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고, 정말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 거다,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저를 믿고 지금 당장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이 차트나 수급 그리고 호가창 체결 강도를 보면서 공유를 해드리는 자 이러한 실시간 대응 신호들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현금이 없으셔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좀 빠르게 문자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 내일 만약에 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자 이러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자 사람 심리상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쉽게 물량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 이런 핵심 가격 구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락이 나왔을 때 자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저점을 한 번 더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다지게 되면 자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강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랑 수급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 실시간으로 수급이랑 차트를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일 장중에라도 저점에 대한 신호가 잡혔을 때
자, 상단 번호로 SK라고 문자 요청 주신 분들께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청 주신 분들에게는 장중에 불안하실 일 없게끔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보시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장중에 볼 수 없는 이 신호들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상황들 다 체크를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본인 평단 대응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 이 SK 두 글자랑 본인 평단가 같이 보내주시면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요거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도움을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자, 우리 기존 주임들이나 신규 주임 고민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까지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대형주 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지금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